이강인은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후반 45분 동안 활약하며 32번의 볼터치와 함께 22차례 패스를 시도해 21차례 성공하며 패스 성공률 95%를 기록했습니다. 두 차례 시도한 드리블 돌파 중 한 차례 성공했고 슈팅은 없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구공민은 이강인의 레알 소시에다드전 활약에 대해 평점 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강인은 구공민이 평점을 책정한 PSG 선수 중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매체는 바르콜라를 대신해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보유한 볼 키핑력과 패스 능력으로 인해 가치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공민의 편파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요. 통계 기반 매체들의 평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인 7.2점을 부여했습니다. 음바페, 돈나룸마에 이어 세 번째로 눈부신 활약을 입증했습니다. 다른 통계 매체 풋몹의 평점도 7.4로 높은 평점을 부여받으며 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 매체 퀘스트 프랑스는 아주 뛰어난 조직적인 움직임에 이어 이강인은 음바페를 위해 종 모양 같은 궤적의 왼발 패스를 보냈다고 조명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음바페는 이강인의 패스를 통한 공격을 쉽게 마무리했다. 하프타임 이후 교체 투입된 이강인의 완벽한 패스에 이어 음바페가 단독 돌파했다. 음바페는 긴장감도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슈팅을 때렸고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니어 포스트 방향으로 볼이 들어갔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네이마르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PSG 소식을 전하는 PSG 리포트는 이강인은 2022년 2월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네이마르의 뒤를 이어 2년 만에 처음으로 교체 투입 후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체로 나온 이강인은 강한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이강인은 45분을 소화했고 키패스 1회, 패스 성공률 95%, 드리블 성공 1회, 지상 경합 승리 4회, 롱볼 성공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음바페의 어시스트를 도왔고 교체로 나온 선수들 중에선 가장 높은 평점인 7.2를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과 교체된 바르콜라의 6.5점보다도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파리 현지 찐팬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렇게 잘할 수 있나? 미친 것 같아. 정말 너무 패스가 아름다웠어. 이강인은 정말 호나우딩요, 네이마르, 메시급이야. 강이니에스타. 최고의 미드필더 이니에스타와 같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주전이어야 해. 이강인 영입은 정말 잘한 것 같아. 이제 이강인은 매번 주전으로 뛸 것 같아. 이건 골보다 더 아름다운 패스였어. 너무나 아름다운 패스였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정확한 패스였어. 그의 골 궤적, 기술력, 슛파워 너무 좋았어. 마치 로베르토 카를로스 같았어. 메시의 다른 버전을 보는 것 같아. 파리에서 계속 주전이어야 해. 그럼 나중에 음바페처럼 정말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야. 그런데 엘리케가 걱정이야. 얘는 정말 물건이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야. 와우 진짜 잘하네. 이에 팬들은 완벽한 패스였다. 파리 생제르맹의 다이아몬드다. 한국 축구의 미래다. 위대한 골이다. 매의 눈이다. 시야가 정말 대단하다. 강인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뛰어난 선수이다. 음바페와의 호흡도 창의력이 높은 이강인이 제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리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 약 49분 동안 볼터치 32회, 패스 정확도 95%, 키패스 1회, 기회 창출 1회, 피파울 3회를 기록하며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평점 7.3, 소파스코어는 평점 7.1, 후스코어드는 평점 6.9로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축구 매체 골닷컴은 평점 7과 함께 우측면에서 활기가 넘쳤다. 아마 우측면 선발로 기용했어야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파리 팬들 역시 이강인의 활약을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파리는 공식 SNS를 통해 음바페의 득점 소식을 알리자 일부 팬들은 이강인의 마법도 있었다. 이강인으로부터 시작된 골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한 선수 중에서 이강인의 활약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9일 PSG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지만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무아니, 하무스, 아센시오, 우가르테, 에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등 10명이 넘는 선수들을 영입해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선수단을 새롭게 단장했다. 많은 선수들이 PSG에 합류했고 일부는 시즌 시작부터 인상을 남겼다며 PSG는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스타들이 사라졌고 프랑스 국적을 가진 선수들로 대체됐다. PSG에 좀 더 프랑스의 정체성을 부여했고 무아니와 덴벨레가 합류했다. PSG는 신예 미드필더 우가르테 영입을 위해 거의 6천만 유로를 지출하는 도박을 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활약이 적었던 슈크리니아르는 PSG에서 부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이강인이다. PSG 이적 이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강인은 훌륭한 발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에서 사랑을 받을 선수다. 차분한 성격과 함께 기술이 뛰어나다고 조명했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의 외할머니가 손주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며 깡돌이라고 발언한 것이 재조명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에 사는 외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서 명절이 되면 항상 서울에 다녀왔다며 인천에 살고 있던 강인이도 그때 한 번씩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손주 10명 중 가장 막둥이였던 강인이는 깡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가족들의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며 그런 강인이 가족이 스페인에 가게 되면서 많이 섭섭하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외할머니는 머나먼 타지로 떠난 강인이 가족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직접 스페인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강인이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러 갔는데 스페인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보였다며 덕분에 강인이 할머니라고 환영받고 왔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어 훈련이 힘들었을 텐데도 강인이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을 보고 계속 축구를 시켜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마라도나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일찌감치 축구를 접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집 마루에서 공을 차고 다녔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생 형들과 축구를 하며 어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 영재의 비범 리얼 스터디에서는 이강인이 태권도장에서 아빠표 체력관리 트레이닝을 받는 모습이 방영되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5살 때부터 5년 동안 매일 받았다는 트레이닝은 줄넘기 30분, 야구 30분, 태권도 1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판을 자극하고 민첩성,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트레이닝으로 다져진 10살의 이강인은 국제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 성인의 평균 폐활량을 훌쩍 뛰어넘는 등 대학생 수준의 체력 수준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2019년 한 매체 인터뷰에서 손자가 사위의 강인한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다. 강인이 아빠가 오죽했으면 손자 별명을 깡돌이라고 붙였겠느냐. 타고난 체력이라서 어릴 적 잔병 치레를 한 적이 없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매일 축구 일기를 쓰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강인의 어머니는 닭가슴살로 아들의 체력을 보충하는 등 부모의 꾸준한 뒷받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할머니는 보고 싶은 애들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다며 TV에서 강인이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면서도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을 딸과 사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강인 선수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슛돌이에 이어 깡돌이까지 별명 부자 우리 이강인 선수. 늘 부상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